벌써 1시간째 읽었는데 왜 답이 없지? 아까 내가 보낸 말이 기분 나빴나? 아니면 지금 다른 사람이랑 있나? 왜?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잖아. 나중에 연락할게. 오빠, 바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 아, 지금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보고 있었단 말이야. 진짜 또 시작이네. 넌 나 감시하려고 연애해? 적당히 해주면 진짜 질린다. 나중에 얘기해. 방금 보신 이 장면, 어쩌면 여러분의 어제 혹은 오늘 모습은 아니었나요? 분명 읽은 표시는 떴는데 1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답장. 그 짧은 침묵 사이로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나한테 화난 게 있나? 이제 내가 예전만큼 소중하지 않은 걸까? 처음에는 사소한 궁금증으로 시작했던 마음이 어느새 거대한 불안의 파도가 되어 나를 덮칩니다. 결국 참다 못해 뭐해? 왜 답장이 없어? 라고 메시지를 보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차가운 정적뿐이죠.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두고 연락 문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이 갈등의 실체는 단순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진 생존 본능, 즉 애착의 결핍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애착 불안을 가진 사람들의 뇌 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시작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상대를 밀어내고 나를 괴롭히는 칼날이 되는 이 비극적인 상황. 도대체 왜 우리는 그토록 연락에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지독한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당신을 괴롭혔던 그 불안의 정체를 이해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타인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먼저 돌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지지가 모여 그 인간 심리학이 더 깊은 위로와 통찰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그 불안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타인과 맺는 정서적 유대를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인과의 연락은 단순한 소통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이죠.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구명줄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기는 순간 이들의 뇌 속에 있는 애착 시스템은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사소한 연기에도 건물 전체에 비명을 지르듯 상대의 짧은 침묵을 관계의 종말이나 거절로 인식해버리는 것이죠.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뇌의 감정조절센터인 편도체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집니다.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힘을 잃고 오직 어떻게든 다시 연결되어야 해라는 생존 본능만이 온몸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올 때까지 핸드폰을 수백 번 확인하고 상대의 SNS 접속 시간을 체크하며 과거의 대화들을 뒤져보며 내가 실수한 것은 없는지 복기하게 됩니다. 남들이 보기엔 집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본인에게 이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문제는 이 애착 시스템의 폭주가 인지적 왜곡을 불러온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바빠서 혹은 핸드폰을 잠시 놓아두어서 답장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무시한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결론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죠. 이런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는 날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운함을 토로가거나 비난을 섞어 보내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나 너무 무서워, 제발 나를 안심시켜줘 라는 비명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애착 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상대를 질리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타인과의 연결을 그만큼 소중하고 절실하게 여기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경보기가 너무 예민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이죠. 우리가 연락에 목매는 이유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닌
뇌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애착 시스템의 작동 원리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나를 괴롭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뇌의 애착 시스템이 비상벨을 울리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비상벨이 울린 후 우리가 실제로 저지르게 되는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항의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답장하지 않는 연인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거나 다음날 아침 우리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며 마음에도 없는 이별 통보를 던졌던 경험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이 비극적인 연극의 주연 배우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항의 행동은 쉽게 말해 상대방의 관심을 다시 끌어내기 위한 모든 처절한 노력입니다. 애착 불황이 극에 달하면 우리는 상대방과 연결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과도한 접촉 시도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했는지 계속 체크하고 답장이 올 때까지 짧은 문장을 여러 번 나누어 보내며 심지어는 직장 근처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논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나를 무시하겠어? 라는 기대죠. 하지만 항의 행동은 때로 정반대의 모습인 철수와 침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연락을 기다리다 지쳐서 상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일부러 몇 시간 동안 답장을 하지 않거나 차갑게 대하는 것이죠. 너도 내가 느낀 이 지옥 같은 기다림을 똑같이 느껴봐 라는 보복 심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는 상대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즐겁게 지내는 사진을 SNS에 올리거나 아예 이별을 선언하며 상대가 붙잡아주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비극적인 진실은 이 모든 행동의 본줄이 공격이 아니라 도움 요청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항의 행동은 거의 항상 실패로 끝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불안과 슬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하려 하고 숨막히게 만드는 공격성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가 회피형 기질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이 간절하게 내민 손, 항의 행동은 상대를 더 깊은 동굴 속으로 도망치게 만드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결국 항의 행동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나로부터 가장 멀리 도망가게 만드는 역설을 낳습니다. 전화를 수십 통 걸수록 상대의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뀌고 화를 낼수록 상대의 입은 더 굳게 닫힙니다. 밤새도록 핸드폰을 붙들고 괴로워하며 했던 그 모든 행동이 사실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 안정적인 사랑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도 사랑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연결되고 싶다는 절박한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이 연극의 대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지금 항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내 애착 시스템이 지금 폭주해서 내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파괴적인 행동의 질주를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끼리끼리 만난다고 말하지만 애착 심리학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의 끌림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연락에 목매는 불안형은 아이러니하게도 연락을 부담스러워하는 회피형에게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회피형 특유의 신중함과 독립적인 모습이 어른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이 둘의 만남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술래잡기가 됩니다. 한 명은 살기 위해 다가가고 한 명은 살기 위해 도망치는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안형에게 사랑은 끊임없는 확인입니다. 상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없으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없기에 이들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고 반응을 살핍니다. 반면 회피형에게 사랑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상대가 너무 가깝게 다가오면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한다고 느끼고 심리적인 질식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치명적인 온도차가 발생합니다. 불안형이 서운함을 느껴 연락의 횟수를 높이면 회피형은 압박감을 느껴 핸드폰을 뒤집어 놓거나 답장을 늦춥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상대가 멀어지는 것을 감지한 불안형의 뇌는 유기공포라는 비상 사이렌을 최대 출력으로 올립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려나 봐 라는 공포에 질린 불안형은 더 강한 항의 행동을 보입니다.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왜 연락이 안 되느냐고 다그치죠.
하지만 이런 행동은 회피형에게 이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 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뿐입니다. 결국 회피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깊은 동굴로 숨어버리고 대화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불안 회피 덫, anxious avoidant trap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는 구조죠. 불안형의 연결 욕구는 회피형의 독립심을 위협하고 회피형의 거리두기는 불안형의 존재 가치를 부정합니다. 누구 하나 나쁜 사람이 없는데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됩니다. 이 굴레에 빠진 커플은 싸움의 원인이 연락 횟수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서로 다른 생존 방식의 충돌이라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혹한 레이스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서로 다른 애착 유형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구조적 비극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1이라는 숫자 혹은 읽음 표시가 떴음에도 멈춰있는 대화창. 불안형 애착을 가진 이들에게 이 침묵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거절로 다가옵니다. 왜 우리는 고작 메시지 하나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이 내가 아닌 상대의 반응이라는 외부에 저당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상 불변성의 결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대상 불변성이란 눈앞에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변함없이 믿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애착 불안이 높은 경우 이 능력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연락이 닿을 때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지만 연락이 끊기는 순간 상대의 사랑도 함께 증발했다고 느낍니다. 즉, 나를 향한 상대의 마음이 실시간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내 존재 가치마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답장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인 도장과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대의 답장이 늦어지면 불안형의 내면에서는 무서운 자기 비하가 시작됩니다. 내가 너무 매력이 없나? 내가 어제 한 말이 이상했나? 처럼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다가 곧이어 상대를 향한 분노로 바뀝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죠. 결국 핸드폰은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나를 심판하는 재판관이 됩니다. 상대의 메시지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결국 우리를 심신미약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갈등이 반복될수록 불안형은 연락을 구걸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점입니다.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친구를 만나거나 일을 하는 중에도 온 신경은 핸드폰에 쏠려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는 에너지보다 상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에너지가 커지는 순간 관계의 권력은 완벽하게 상대에게 넘어갑니다. 우리가 연락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낮은 자기 분화와 외부 지향적 자존감에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 자존감의 열쇠를 상대방의 핸드폰 화면 안에 두는 한 우리는 영원히 연락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그토록 연락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왜 그 노력이 매번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불안의 굴레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애착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붙들고 심장이 뛸 때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는 결론 대신 지금 내 안에 불안 경고기가 너무 크게 울리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관찰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감정 냉각을 위한 나만의 리추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때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전원을 끄고 최소 15분간 다른 활동에 집중해야 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혹은 지금 느끼는 감정을 가감없이 종이에 적어보는 감정 쓰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에게 쏟아낼 에너지를 나를 돌보는 에너지로 강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뇌의 편도체가 진정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격이 아닌 취약성을 드러내는 대화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운함을 느낄 때 주로 왜 답장 안 해? 라는 비난, 항의 행동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를 나는 연락이 안 되면 우리 관계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무섭고 불안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생존 신고를 해줄 수 있을까? 처럼 자신의 연약한 진심을 담아 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폭력 대화의 핵심입니다. 상대방에게 방패를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픔을 돌보고 싶게 만드는 안전한 초대장에 보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연락 문제로 고통받는 가장 큰 이유는 내 행복의 리모컨을 상대방의 손에 쥐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연인이 답장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며 내 일상은 여전히 풍요로워야 합니다. 나만의 취미, 친구들과의 만남, 그리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에 더 많은 비중을 두세요. 내가 나 자신의 안전기지가 되어줄 때 비로소 상대의 연락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닌 보너스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처방전들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던 애착 불안을 자기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연락이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 우리 내면의 거대한 불안과 마주했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내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우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그토록 연락에 목매고 불안해했던 이유는 당신이 부족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안전하게 연결되고 싶었던 그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간절함의 방향을 상대방의 화면이 아닌 당신의 마음속으로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연락 문제로 싸우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상대가 답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충분히 믿어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할 때 상대의 침묵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개인의 시간으로 존중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두 사람이 하나로 엉겨붙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 튼튼하게 서서 서로의 존재를 기뻐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애착 불안의 심리학이 여러분의 연애뿐만 아니라 삶 전반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누구나 불안에서 벗어나 평온한 관계를 맺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핸드폰을 잠시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당신의 오늘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관계의 파도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법, 그리고 타인의 심리를 넘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법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한 번이 제가 더 깊은 통찰을 담은 컨텐츠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사랑을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인간 심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인간 심리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